30년 혼인이면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집안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도 법적으로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0년을 함께 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정년이 가까워지고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며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 오시면 거의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걱정을 해보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30년의 시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직접 벌어온 사람만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한 사람이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 기여는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0년 혼인이라면 전업주부였더라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도 배우자 명의고 차도 배우자 명의고 통장도 배우자 명의인데 저는 받을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재산 분할에서는 명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명의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인지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예금도, 퇴직금도, 사업체 가치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사업체 가치는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받았는지, 퇴직 시점이 가까운지, 사업체에 채무가 있는지, 실제 영업 가치가 있는지,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는 그 사람 개인 재산으로 보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이 재산 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0년 혼인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 분할에서 명의는 단순한 이름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표만 보고 끝내지도 않습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언제 생겼고 어떻게 유지됐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3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단순히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명예 문제처럼 이 채널에서는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실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사건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비슷한 상황을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로 다뤄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명의 다음으로 황혼이혼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 통장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에서는 연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상대방 국민연금 중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 국민연금 전체를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이혼 여부,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나이 요건 등을 따져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 종류마다 요건과 청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위자료는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반면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 분할 청구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30년 혼인이면 전업주부였더라도 상당한 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사업체 가치, 연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 이혼을 먼저 해버린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도장부터 찍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부부 재산이 어디에, 어떤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통장 내역, 보험, 퇴직금, 연금, 사업체 자료, 채무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법적으로도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년 혼인에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이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떤지 직접 상담받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1533-73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참고 살라고 위로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